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3.1절 휴일인데 오늘은 뭔가 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라서 좀 거룩한 마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편하게 잘 지내는 것도 우리 알죠? 우리나라 그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신 우리 애국자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 좀 거룩하게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삼성전자 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 보면. 그걸 당연하듯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강하려면은 첫째 뭐 국방력도 강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잘 되겠죠. 하여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해야겠죠. 국방도 부유해야 하고 정치도 상당히 안정화돼야 하고 우리 국민들의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좀 선진국 수준 되겠죠. 선진 약간 후진국 이런 뭐 개도국 수준으로 되면 안 돼. 시민 의식이 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따라 보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볼 때는 시민 의식은 약간 좀 삼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빨리 우리 시민 의식들은 내가 볼 때는 인류가 돼야 합니다. 인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잘 해야겠죠. 똑바로 살아야 똑바로. 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은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답니다. 여지를 주면 안 된다. 꼭 해야 한다는 일이 있으면은 여지를 주면 안 돼. 절대로. 어떤 일을 꼭 해야 한다면은 애매하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애매한 계획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애매하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아침에 30분 운동하기보다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지고 30분 달리기를 막 하는 거야. 30분 달리기 하고 하여튼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0분 달리기를 세워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저도 그렇잖아. 이 방송을 하겠다고 결심하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돼.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합니다. 좀 몸이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해야 돼요. 아침에 30분 운동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저도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방송하고 일찍 일어나고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침 30분 운동하기라고만 계획을 세운다면은 일어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냥 아침 30분이라면은 늦게 일어나면 건너뛸 수도 있고 시간이 또 촉박하면은 조금밖에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책을 읽어야겠다 마음 먹었다면은 하루 30분 책 읽기보다는 딱 정해 시간을. 저녁 9시부터 9시 30분 딱 정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책 읽기 하는 거야. 알겠죠? 저도 아침에 방송한다면은 5시 일어나서 예를 들어 다시 일어나가지고 5시 30분부터 열심히 방송해가지고 딱 6시에 여러분들 공개를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 그냥 하루 30분 책 읽기라고 하며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운다면은 하루 중 아무 때고 책을 읽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뭐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미루다가 책을 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은 여지를 주면 안 돼. 여지를 주지 말자. 여지를 주지 않으려면은 계획은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 디테일하게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더라고.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더 신나게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 누구냐면은 휴고 스와트 퀄컴 부사장이네요. 보니까 부사장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 개최되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퀄컴 부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퀄컴 부사장이네. 퀄컴 부사장이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구글,
같은 삼성전자 구글하고 이제 확장 현실 분야 협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이 퀄컴이에요. 퀄컴. 그래 퀄컴이 삼성과 구글하고 같이 협업을 할 것 같습니다. 휴고 스와트 퀄컴 부사장 겸 XR 부분의 부문장이라는 것 같은데 본부장.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전시장에서 퀄컴, 삼성, 구글은 그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공간 인터넷에 대한 강한 비전과 믿음을 보여줬어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퀄컴은 올해 그 MWC에서 자사 XR 그 확장에 대한 생태계, XR 확장에 대한 생태계에 참여하는 그 협력 통신사 7곳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여기 자사 개방형 스냅드래곤 스페이스 XR 개발자 플랫폼 생태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XR 투자를 이끌어내는 모습이다. XR 투자를 이끌어내는 모습인데 이 퀄컴은 XR 기기에 탑재되는 그 칩셋이 있어요. 스냅드래곤 XR2 이거를 만들고 있다고 하죠. 이달 초에 삼성은 갤럭시 건팩에 그 크리스티아노 그 아몬 퀄컴 CEO가 깜짝 등장을 해가지고 XR 동맹 구축을 발표도 했어요. 칩셋 강자 퀄컴, 그리고 단말기 강자 삼성, OS 강자 구글 이렇게 손을 잡은 거야. 거의 뭐 독수리 삼형제야. 이건 오형제가 아니고. 스와트 사장은 퀄컴하고 삼성은 매우 강력한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개사를 보면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을 결합을 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퀄컴은 XR을 위해서 전용 프로세서 연결성에 많은 투자를 현재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런 것들이 구글의 에코시스템 구축 능력과 삼성의 기술과 디바이스 전문성 측면에서 아주 잘 맞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개의 회사가 이제 진행 중인 협업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를 해가지고 서로 협업하겠죠. 스와트 부사장은 이 같은 XR 동맹은 변화의 시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던데, 근데 그가 메타버스로 불리기도 하는 그 공간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전을 이뤘는데요.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과대 광고가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메타버스. 한때 메타버스 그 단어만 들어가도 장난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 세계에서는 여전히 공간 인터넷이 미래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계사의 그 협력은 과거 인터넷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전환할 때 강했다고 하죠. 이제는 공간 인터넷으로 전환할 때도 강할 것이다. 단시간에 이루어진 전환도 아니다. 적어도 5년 이상에 걸쳐서 이뤄진 전환으로 향후 세 개의 그 회사가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그 XR 기기가 출시되면은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퀄컴은 또 다른 그 한국 기업들과의 XR 협력 강화도 모색하는데 그 부사장이 그래요. 한국 사업자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답니다. 환영하고 과거에 LG U+와 함께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는데 다른 통신사들과 협력도 적극 모색하고 있대요.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스냅드래곤 스페이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이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XR2가 탑재된 이 VR 헤드셋인가 봐요. 이 VR 헤드셋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퀄컴이 상당히 요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변화를 줘야 돼. 미국 정부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대한 그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그 이 초과이익 공유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현재 당혹감을 현재 넘어서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당장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은 투자 확대에 유리하긴 한데 이 자칫 자사주 매입 금지, 이익 제한 등에 걸려가지고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그러는데 28일 날 10년 동안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받는 것도 이 부담인데 미국 정부 보조금을 덜컥 받았다가 더 큰 혹을 달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겁도 난다고 그러죠. 겁도 나고 당혹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 그 미국 정부가 그 발표한 그 반도체 과학법은 이 반도체 제조하고 시험, R&D 이 관련해서 시절 투자를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보조금에 5년 동안 390억 달러가 투입되는데 이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하고 시설 투자에도 25%의 세공제가 주어집니다. 이 세공제에 따른 지원 효과는 10년간 240억 달러로 예상이 되죠. 이렇게 보조금 지급 규모는 매년 수십조 단위 투자를 단행하는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그 프로젝트당 최대 30억 달러를 지원할 것 같고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이번 보조금 문제랑 별개로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 텍사스주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더 높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또한 미국에 한 15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뭐 첨단 패키징이나 R&D 센터 등을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 자국의 그 중심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첨단 반도체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계산 장기 투자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당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 조건이 추가로 공개되고 있다는 것인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니까 보조금 수혜 기업은 자사의 그 구체적인 재무 상태랑 연간 실적 전망치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돼요. 만약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예상을 웃도는 이익을 거두면은 미국 정부가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일종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 법인세 외에 준조세까지 요구받아 가지고 사실상 이중과세 부담을 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재무 상태나 손실을 과장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는데 이 과장된 재무나 과장된 실적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들이 증명 의무를 가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자사주 매입도 제한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통상 자사주 매입은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부양을 위해서 쓰는 전통적인 경영 수단인데 미국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는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보조금 신청을 검토하고 있던 기업들은 대부분 이 같은 제한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도 미국 정부의 이런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조건을 발표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부 역시 이제 미국 보조금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정부의 관계자도 이 보조금을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개별 조건은 미국 정부와 기업 간 협상에 따라 조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재계한 관계자도 이번 보조금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 안팎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할 정부가 이 기업이 이 책임질 일이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안일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대다수 국내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이번 반도체법에 가드레일 조항을 넣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 중국 등 우려국에 반도체 시설을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에서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는데 뭐 삼성, 하이닉스는 중국의 핵심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삼성은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 수저우의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공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우시와 충칭, 다렌의 디램하고 후공정, 낸드 공장을 갖고 있죠. 여기에 예민한 가드레일 조항을 받아들이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은 중국과의 관계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도 우려되는 대목인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관련 중국 매출 비중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겁니다. 30%.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사박이 참 힘들다. 응? 미국 눈치도 보아야 하고. 여기 또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날 삼성전자 캠퍼스 여기 건설 노조 채용 강요 그 사태와 관련해서 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직권조사 하려고 한답니다. 그 원장관이 이제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 현안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신고된 내용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점검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장관은 그 채용 강요는 형사법에서 폭행이나 협박, 공갈로 하면은 굉장히 처벌이 세다.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TF를 구성해가지고 전문가 자문, 법률기관이나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채용 절차법을 장기적으로 5인 이상 적용 또는 건설 현장 팀이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면 합산할 수 있도록 해서 관련 법의 적용 범위 넓힐 것이다. 그렇게 부연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국토부의 건설정책국장도 건설 노조의 삼성전자 그 평택캠퍼스 채용 강요 현장을 살펴볼 것이라고 하네요. 그 원장관은 그 음마 아파트 주민들이 그 GTX 그 C 노선의 지하를 그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그 서울의 지하로 들어가는 노선이 얼마나 맞느냐, 훨씬 얇은 이제 얕은 그런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이기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다만 그동안 많은 갈등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만약 다른 안이 있을 수 있다면 일부러 닫을 필요는 없다. 향후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GTX C 노선의 도봉 구간 지하화 여부에 대해서는 창동역은 단순히 지역 민원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지하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다고 하고 이 부분은 뭐 삼성하고 그렇게 큰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노동 관련된 거는 좀 국토부 장관으로서 뭔가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잠시 얘기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계연 사장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오리지널의 가치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의 기술력을 뽐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MWC 2023 현장을 찾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 중인 경사장이에요. 이 사람 경사장 28일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시회를 방문하기 전에 현지 음식점에서 먹은 스페인 전통 음식 하몽의 맛과 식감을 또 소개를 하는 것 같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오리지널의 가치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MWC를 관람하면서도 이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면서 오리지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오리지널 아주 중요하죠. 오리지널 아주 중요합니다. 경사장은 글과 함께 갤럭시 S23 카메라의 이거 3배, 10배, 뭐 50배의 줌으로 찍은 바르셀로나 그 대성당 사진을 게시를 했어요. 보니까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거네요. 지금 사진 쪽이 왼쪽이 10배, 오른쪽이 뭐 50배 이 대성당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줌을 찍어서 올린 건데 우수한 화질로 화제가 된 갤럭시 S23 시리즈의 카메라 성능을 알리기 위해서 읽히는 것 같은데 삼성이 그 시스템 LSI 그 사업부는 지난 1월에 2억 화소죠. 2억 화소 첨단 이미지 센서 iSocial HP2 이거를 개발을 해요. 갤럭시 S23 울트라에 탑재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 반도체 최신 그 초고화소 센서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죠. 최근에 원천 기술을 통해서 이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 삼성의 행보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또 길으면 여러분들도 지겹고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틈틈이 삼성 이야기는 더 떠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휴일이고 하니까 좀 편히 주무시고 좀 더 주무세요. 주무시고 또 일찍 일어났으니까 주무시고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쇼핑도 하고 좀 기분도 전환시키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세요. 커피도 마시고 저도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잠시 좀 놀다 오겠습니다. 좀 놀다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